안녕하세요. 주식을 평온하게 하자 88bpm입니다. 오늘의 섹터는 건설 부분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으로서 현재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 소제목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본 내용으로 인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시고, 영상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재밌게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희는 평소와 동일하게 5가지 단락으로 나눴고요. 시나리오부터 마지막 명쾌한 엑시 전략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시나리오 1항은 기대확률 90%, 2항은 기대확률 10%로서 1항은 현대건설이 47,000원 구간에서 63,000원 전고 돌파하는 구간까지 시나리오를 보고 있으면서, 이하는 38,000원에서 47,900원이죠. 즉 지수가 하락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거에 대한 기대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는 오늘은 WTI를 들고 왔는데, WTI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매크로적인 측면과 같이 설명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WTI가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WTI 역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현대건설과 커플링이 나오고 있다, 신기하게 유가와 건설이 같이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WTI가 62불에서 80불까지 상승했을 때 현대건설 또한 같이 갈 수 있구나, 네, 이런 전제 조건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WTI 유가는 67불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통계 자료입니다. 통계 자료는 국내와 해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팩트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에 앞서서 일단 건설 매출 비중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통상적인 건설 회사들의 매출 비중입니다. 이거는 현대건설을 가져온 거고, 보시게 되면 건축, 토목 부분에서 65%, 플랜트가 30%, 기타가 5%입니다. 즉 건축과 토목 그리고 플랜트를 잘 파악하면은 향후 건설의 움직임을 알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해외 비중 의존도를 보시게 되면은 건축과 토목은 거의 국내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부분은 해외에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전제로 다음 슬라이더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내 부분입니다. 국내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돌아가서, 국내 부분은 건축과 토목이겠죠.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화랑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주택 매매 가격 지수 상승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에 따라서 주택 매매 거래량, 역시 여러분들이 주위에 돌아보시면 전부 다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붐이기 때문에 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보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건설에서 조금 매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즉 국내 부분에서 매출이 이걸로 이 지표를 통해서 충분히 보인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주택 가격이 꺾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자, 하지만 우리는 오케이라 라는 저희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수요로 인해서 부족한 공급.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꺾인다고 한들 공급과 수요의 비중이 거의 1대1 비율로 갈 수 있다. 즉 안정적이게 갈 수 있다. 이런 저희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는 대형 건설사들은 많은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여기서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한들, 기대만큼 안 나온다고 한들 충분히 매출에 큰 타격이 가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건설사들은 많은 수주를 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시를 내지 않음으로써 매출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인데, 숨겨진 수주가 많다, 이런 부분이 이런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해도, 즉 꺾이게 돼도 해직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를 했으니 해외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랜트 부분이죠. 플랜트 부분. 자, 플랜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수주를 보시게 되면은 07년도, 2007년도에 가장 피크였습니다. 플랜트가 가장 많았고요. 그로 인해서 중동의 수주가 가장 많았죠. 중동 발주다 보시면 2007년도에 피크였는데, 2007년도가 주택 가격이 역대급으로 피크였던 때였습니다. 즉 플랜트가 상승하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크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쭉 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이런 해외 플랜트 부분도 같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향후 10년의 그 매출액을 끌어당겨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잖아요. 이와 같은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플랜트 부분에 수주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이거는 플랜트 부분에서 수주 부분에서 좀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 반등을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지금은 어디에 있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서는 각 정부별의 부동산 정책 기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는 통상적으로 규제, 부양, 규제 이런 패턴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정부가 19대 정부죠. 19대 정부가 현재는 16대 정부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규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규제에서는 어떤 주요 정책이 있냐? 뭐 세제 강화, 이익 환수제, 뭐 DTI, LTV 강화, 그 다음에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자, 저희가 여기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올 내용은 2007년도, 즉 건설이 피크였을 때가 16대 정부 말이었습니다. 즉 이 규제 정책을 가진 16대 정부 말에서 건설의 피크가 왔다. 자, 그럼 우리 역시 19대 정부 말에서, 즉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 우리가 건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를 들고 와봤고요. 자, 그 다음 부분은 매크로와 연관성입니다. 어떻게 매크로, 즉 거시적 분석이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건설 부분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부 규제 정책이 있죠. 우리가 지금 19대 정부로서 규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뭘 겪고 있죠? 부동산의 붐, 즉 주택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거래량 또 아까 많이 나오고 있던 그런 지표를 봤죠. 그래서 그런 걸 겪고 있고, 추가적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WTI가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항상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에는 유가 상승이라는 그런 부분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정부 규제 정책 플러스 인플레이션은, 즉 이 두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이 산업이 결국에는 이 건설 회사의 매출 이익 극대화를 만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국내 주택 시장 부분 매출 확대 플러스 해외 플랜트 수주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축 토목 부분, 그런 플랜트 부분, 즉 약 95%를 차지하는 비중에서 크게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측면이 이 건설 회사들의 상승을 도와주고 있다, 매출의 업사이드를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체크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안에는 제가 유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화공 플랜트 사업은 유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사업은 항상 유가와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이걸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는 크게 4사분면이 있습니다. 저성장 저물가부터 고성장 고물가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보고 있는 관점은 현재 고성장 고물가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때는 처음에는 성장주로 가다가 나중에는 가치주로 가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좀 듣기 쉽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발전, 즉 테슬라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테슬라는 전기차죠. 전기차의 발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제품의 수요가 증가했죠. 테슬라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로 인해서 테슬라라는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더 많이 팔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설비 투자를 증가를 해야겠죠. 설비 투자하기 위해서 뭘 짓죠? 공장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장은 뭐죠? 건설, 가치주들 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주에서 이제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설비 투자가 되게 돼버리면은 이 회사가 더 커지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이 전보다 더 점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게 발생하게 됩니까? 인건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인건비가 왜 상승하죠? 거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회사가 이만큼 돈 버는데 왜 우리는 이거밖에 못 받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노조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노조가 이제 합의가 안 되면 파업까지 이뤄지는 그런 단계가, 즉 이번에 H&M 사건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번 연도부터 작년까지 반도체, 뭐 현대차, 기아차, 카카오, 네이버 게임 회사들이 다 연봉, 그 다음에 그 월급을 다 인상을 하면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건비 상승은 어떻게 흘러가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하겠죠. 그럼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시작은 기술의 발전이고 끝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뷰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은 마냥 나쁜 게 아닙니다. 네, 물가 상승을 하더라도 그만큼 성장이 뒷받침되면 인플레이션은 아주 좋은 인플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성장 고물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즉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을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WTI, 즉 유가 부분이죠. 이거 좀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그 플랜트 사업, 해외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유가와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투자 계획 시나리오에서 제가 일환으로 유가가 80불까지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와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이 좀 체크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보시면은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현대건설과 코스피 차트인데 이 동그라미는 다 같은 식입니다. 정확히 커플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놀라실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입니다. 같은 식이고요. 커플링인가 디커플링인가? 디커플링이죠.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는다,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는 고성장 고물가 부분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구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인지를 하기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엑시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8월 4주차 현재죠. 바이입니다. 우리는 현대건설에 대한 의견 바이를 하고 있고요. 9월 4주차부터 10월 첫째 주, 즉 코스피가 정거를 돌파하는 시점을 제가 보고 있고, 그때는 셀에 대한 포지션을 만들면서 엑시 전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좀 되게 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실 수 있는데, 천천히 조금 둘러보시고 다시 이해를 하신다면은 저희가 왜 건설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 내용으로 인한 투자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인지를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 건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